자,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은 법인과 대표 그리고 주주끼리의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본 거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런데 자본 거래는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포인트인데 왜? 이게 노하우니까 방출 안 하는 거지. 그 대표적인 자본 거래가 뭐죠? 이익 소각인 거예요. 예. 자, 요 영상을 원래 다른 영상이었는데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재미나이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혹시 나노 바나나 프로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노 바나나 프로. 그럼 나노 바나나 프로가 뭔지도 모르겠네. 이거 인공지능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지금. 나노 바나나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자본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죠.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순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자산. 순자산을 자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금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게 자본 순자산이죠. 그리고 그 자본은 이렇게 5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준비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잉여금 5가지예요. 이거는 포토 메모리로 딱 외우세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우리는 뭐 자본잉여금 요거 요 정도 다 근데 이거 안에도 각각의 계정값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다 신경 쓸 거 없어. 한두 가지만 알면 돼. 실무적으로 쓰는 거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본금 너무 심플해. 주주가 납입한 법정 자본금. 예,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는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회사에 납입한 돈을 가지고 있죠. 예, 주주하고 회사는 다른 인격체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본금 정의는 심플해요. 주당 액면 금액 곱하기 주식수예요. 예, 시가가 아니야.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야. 그냥 심플해. 자, 500원 곱하기 여기 발행한 8만 주. 예, 자본금 4천인 겁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뻔하죠. 예. 뭐 자본금 우선주 자본 이거 신경 쓰지 마셔. 예. 액면가 곱하기 요 주식 수구나 자본금이. 그 다음에 자본 증가는 대변에 표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증가도 대변. 이런 걸 머릿속에 외워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심플하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구나. 자,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주와 회사,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자,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돈을 번 거는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준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준비금과 자본잉여금은 같은 말이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결국은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준비금은 회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돈이 벌면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야. 이거 신경 쓰지 마. 예. 주식 발행 초과금. 자, 회사가 한 주를 발행할 때 원래 액면가로 발행하면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회사는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원래 1,0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받으면 이익이 없어. 어차피 나는 돈이 1,000원이 들어왔지만 이 사람한테 주주권 1,000원을 줬잖아. 이익이 없죠. 자, 그러면 1,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발행을 했어. 팔았어. 주주한테. 그러면 나는 1,000원, 10,000원이란 돈이 들어왔지만 이 사람의 주주권은 현재 1,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분계가 되냐? 1,000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9,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들어가고 돈은 10,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해, 이거.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주식을 액면가로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없죠. 대부분 법인들 다 비싸게 발행하겠죠. 자, 한 주니까 10,000원이었죠. 100주면 100만 원이죠. 그럼 이 회사는 200주를 액면가 5,000원을
발행가 8,000원에 했다라면 8이 160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액면가 5이 100만 원이 자본금이 늘어나고 차익인 6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자산 증가 차변, 자본 증가 대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증가네요. 오케이? 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자본 이경금, 자본 준비금은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에서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남으면 이 자본 준비금, 자본 이경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자 차익? 이거 뭐지? 요거는 참고삼아. 가스봐. 내가 회사한테 주식을 태워버렸는데 어쨌든 싸게 하니까 이익이잖아. 그쵸? 주주한테 싸게 사서 태워버려. 그래서 이익인 거죠. 그게 감자 차익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면 행위는 대부분 감자 차익 거래가 아니죠.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한테 비싸게 주고 팔아야 될 거잖아. 회사는 그때 감자 차손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내가 회사에 주식을 산 돈보다 비싸게 팔면 지금 어쨌든 주주로부터 내가 주식을 살 때 10만 원 주고 샀어. 비싸게 주고 샀죠. 그러면 그 이익은 비싸게 줬으니까 감자 차손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죠. 비싸게 줬으니까 손해가 봤을 거 아니야. 손해니까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비싸게 주고 10만 원 주고 사서 100만 원에 팔았어. 그럼 90만 원 차익이 나니까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주식을 판매할 때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비상장 법인은 외부 사람한테 안 팔잖아. 다 내부 주주한테 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대표는 그 회사의 주인인데 왜 내가 손해보는 짓을 해. 그래서 대부분 회사하고 주주하고 거래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외부 사람을 주주로 끌어들일 때 발생하는 거고 요 거래를 할 때는 대부분 여 거래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싸게 살려고 그러지 왜 비싸게 주고 살려고 그랬어? 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회사하고 주주하고 회사는 동일한 사람이 아닌데 같이 생각하는 순간에 힘들어져. 그렇죠? 회사가 손해보면 주주는 이익이 보는 거고 회사가 이익을 보면 주주는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거래를 할 때 회사가 이익을 보면 그거는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손해를 보면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회사하고 주주와의 거래는 서로 상반된 시각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재무상태표에 자본 잉여금 항목에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이 딱 있어요. 어느 해인지 모르겠대 딱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역추적을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에 돈이 있다 라고 하면 언젠가 주식을 유상증자했겠죠. 액면가보다 비싼 거를. 그러면 크레탑 들어가서 과거로 막 가다 보면 2020년도에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이 금액이 딱 생겼네? 라고 보면 2020년도에 유상증자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딜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봐야지. 등기부등본을 딱 보면 주식수가 늘어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한 개 자본금이 늘어났겠죠. 그 늘어난 자본금 플러스 주식 발행 초과금을 더하면 유상증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대표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럼 한 주에 얼마 증자했는지도 알아. 그 얘기할 때 대표님 2020년도에 증자하실 때 15배로 증자하셨네요. 우리는 그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걸 배우신 분들은 반드시 그 회사 크레탑으로 들어가서 언제 주식을 발행했는지를 유상증자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들어가서 몇 주가 늘었구나. 유상증자의 금액이 얼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 번은 보셔야 돼. 오늘 가서 그걸 한번 해야 돼. 내가 만나는 회사를 다 크레탑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어떤 게 있어. 그럼 등기부등본을 빡 뽑아가지고 얼마의 유상증자를 했는지를 한 번은 딱 파악하시면 바로 알아. 이거 하셔야 돼. 이건 숙제로 내두지도 않아. 이거는 기본이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대표랑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알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나가. 자금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 유상증자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주주도요. 이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이 갖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그 유상증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안 그래요? 아니면 벤처회사라는 데가 상장하고 싶은 데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 회사는 진짜 유상증자를 했겠죠. 유상증자 했는데 2억 들어왔어. 그건 큰 돈 아니잖아요. 2억이 들어왔던 거는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2억이라는 돈은 큰 의미가 없어. 20억, 10억 이런 돈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2억을 내가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한테 펀딩을 한다고? 그 회사는 안 되는 회사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본금이 2억인데 2억을 더 들여가지고 내가 대부분의 그 정도 금액은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의 그 정도 금액. 5억, 10억 단위 넘어가면 그거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외부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10배수, 20배수를 주식을 발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몇 억 정도는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낮기 위해서 자기 돈을 넣은 거야. 그렇죠? 넣어서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원래 부채 비율을 낮추면 가소금 넣으면 되잖아. 아니지. 가소금 넣으면 부채가 오히려 더 탱기니까 안 되죠. 가소금을 출자전하는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내 돈이 그냥 들어가서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가 일어나냐. 자, 들어가서 유상증자했으니까 자본계좌의 부채 비율이 줄었어. 그때 들어가서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장단기 차입금이 늘어났을 거라고. 이게 일련의 흐름 안에 있어. 보세요. 뻔한 거야. 유상증자 했는데 유상증자 금액이 한 2억이야? 오케이. 그거 앞뒤 전후로 분명히 대출이 일어나서 장단기 차입금 늘어났다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재정원가 명세서 또는 손익계산서 딱 보면 이자 비용이 뽕 늘어났을 거야. 그러면 금액과 이자 비용 나오면 대출 이자까지 나온다니까요. 요 흐름을 아셔야 돼요. 한 번만, 두 번 정도만 보시면 흐름이 바로 들어올 겁니다. 대부분 다 연관돼 있어요. 이거를 알고 상담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나중에 대표랑 얘기하면 천지 차이가 느낄 거예요. 야, 얘는 언제 유상증자 있고 얼마 있고 그때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지. 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벌써 완전 다른 이런 접근한 컨설트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자, 자본잉여금 이거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거 보지 맙시다. 헷갈려. 이거 저번에 설명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제가 2개 업로드 하면은요. 그거는 거기는 설명돼 있어요. 보시면 자, 자본잉여금은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만 거의 보게 된다. 감자 차익은 어쨌든 이거는 내용 보시면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을 완전히 숙달된 다음에 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금의 자본 전입. 이 상법 18조, 상법 시행령 18조와 상법 459조에 나와서 자본잉여금이 자본준비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야. 그러면 상법에는 이사회가 없을 경우에는 461조 이사회야? 이사회에서 이사회 없는데? 그러면 상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461조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해. 461조에 나오는 이사회 요거는 그냥 대표이사가 결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맥락을 보셔야 돼. 자, 흐름과 맥락이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는 내가 그러면 우린 법대로 하는 사람 입장에는 어떡하지? 상법에 다 나와 있어. 오케이. 그러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할 거는 대부분 주주총회한테 일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대표이사 와서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준비금의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라고 했죠. 준비금의 자본 전입은 결국 뭐죠?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주식발행 초과금이 이렇게 있어. 이거를 자본으로 전입한다라는 얘기는 무상증자한다는 뜻이에요. 무상증자. 결국 이 얘기가. 자, 우리가 무상증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무상증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본준비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어야 돼. 그럼 무상증자의 원칙이 뭐냐? 다 액면가로 모든 주주한테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일어났다는 얘기고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주주한테 다 액면가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회사가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하면 현재 대표가 100%다 그러면 모든 자본금이 다 나한테 오겠지만 나눠져 있으면 비율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 무상증자인 겁니다.
자, 자본 조정. 자, 자본 잉여금은 회사가 이익을 봤어. 자본 조정은 손해를 봐야 되죠.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야 돼. 그게 뭐야? 이익 소각이야. 자기 주식 또는 감자 차손. 요건 우리 두 개만 보면 돼. 발행 차금은 발행 초과금은 있지만 차금은 없다니까요. 있으면 컨설팅 안 돼, 여기는. 어차피. 예. 싸게 발행하는 회사를 우리가 거래 못 해요. 그러니까 없어. 무시. 이거 감자 차손, 자기 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이렇게 취득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주식 계정에 나와 있어. 태워버려. 이따가 없어지죠. 근데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살 때 우리 대표들은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까 배우자한테 2억 5천을 10,000원에 증여했어요. 근데 지나면 그 배우자가 나한테 증여를 해서 5억에 증여하고 나는 그 5억 받은 그때 한 주당 2만 원 되겠죠. 액면가는 10,000원이지만 회사에 팔아. 그러면 그 회사는 얼마나 손실 본 거야? 한 주에 19,000원 손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자 차손이지. 이게 그거예요. 아, 이건 보면 안 돼. 헷갈려. 고가 매입할 때 나온다, 이거.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걸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그러고요. 아마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때는 상법 341조를 규정과 상법 시행령 9조 10조를 따라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규정에 맞춰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왔죠. 아니, 돈이 나갔죠. 주주로부터 주식을 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이 나갔어. 그러면 160만 원이란 돈이 나갔고. 자본금이 줄어들었네. 주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자본금이에요.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식이야. 네. 그래서 자본금. 감자 차손은 태워버렸다는 뜻이네. 이거는 감자했다는 얘기는 자본금을 줄어들여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만약에 자기 주식이 들어가면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자기 주식하고 이거는 감자 차손 났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샀다가 바로 태워버린 거야. 그러면 회사는 주주로부터 돈을 사기 위해서 160만 원 현금이 나갔죠. 자산 감소. 자기 주식을 태워버렸으니까 자본금이 줄어들었죠. 자본 감소 100만 원. 그리고 회사는 원래 매입가가 100만 원인데 원래 액면가가 100만 원인데 매입을 비싸게 해주고 샀으니까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자 차손인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익소각. 주주로부터 액면가보다 비싸게 살아서 태워버렸으니까 자본금은 줄어들고 돈은 나갔고 감자 차손이 발생한 거죠.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뭐야? 자기 주식이야. 아까는 지금 하고는 태워버려서 자기 주식이야. 그러면 회사는 돈이 나가고 여기에 자기 주식이 계정 과목이 들어오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60만 원 들어와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다 보면 자기 주식 계정의 금액이 딱 있어. 근데 마이너스 들어가 있어. 이 회사는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구나야. 마이너스 그 금액만큼. 고가에 매입해서 태워버리면 요거고 고가에 매입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식이다. 고가에 매입할 땐 돈이 나갔고 태워버렸으니까 자본금이 줄어들었고 회사는 손해봤고 고가에 매입해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 회사는 돈이 나갔고 여기 자기 주식 마이너스 160 들어가 있을 겁니다. 태워버리지 않았으니까 자본금이 줄지는 않았죠.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자, 한 번 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잉여금. 회사가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여기에 돈이 들어오네. 얘는 회사가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했지만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 얘는 비싸게 팔아. 비싸게 사. 이게 자본조정이네. 그러면 태워버렸다. 그러면 이미 없어졌으니까 감자 차손이 발생할 거고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근데 마이너스 금액이 들어가 있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많이 못 봐. 왜? 자기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태워버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여기 금액에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연말 기준은 없죠. 근데 우리는 뭐만 본다? 얘 두 개만 보자. 이런 일 없다? 없다. 얘 두 개만 보자. 이것까지 신경 쓰는 건 뭐 우리 세무사님 공부하셔야 되는 거 요거.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태워버렸다? 보유하고 있구나. 마이너스 자본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유예. 이거야 우리 자산재평가. 요거만 신경 써 우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자산을 재평가하면 재무상태표의 토지의 금액이 팍 늘어나죠. 금액이 전에 비해서
뭐 10억 높게 평가했던 10억이 딱 늘어날 거야. 그러면 토지의 자산 증가됐죠. 자산이 이렇게. 그쵸? 예. 그러면 자산이 증가니까 차변에 써지겠네. 그쵸? 토지가 5억에서 10억이 돼서 5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자산 증가 5억이 차변에 딱 표시가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별되는 게 뭔가 대변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변되는 게 뭐야? 재평가 이익금 증가. 이게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보게 되겠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금액이 있다라고 하고 그 밑에 이게 있다는 명확히 재평가한 건데, 기타 포괄손익 금액만 있다 그러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크레탑으로 그 해 연도로 돌아가. 언젠가 자산 재평가 한 해가 있겠죠. 지금은 재평가 이의모금이 5억이 있어. 근데 언젠가 했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언제 자산 재평가 했구나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자산 재평가를 왜 해요? 왜 하죠? 부채 비율, 대출 이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야. 자, 자금하시는 분들은 이게 킥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들어가 야 오케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자산 재평가 한 전후에 부채 비율까지 알아두면 되죠. 지배님, 2020년에 자산 재평가 하셔서 5억이 순자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줄어들었고, 그 결과 대출을 얼마 더 받으셨거나 이자 비율을 낮추셨네요 라고까지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 최상이지. 그래서 그 전에 말고 가수금을 넣어서 그거를 출자 전환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겁니다. 출자 전환이 뭐예요? 유상증자야. 유상증자. 그렇죠? 가수금이 말씀 잘하셨다. 여기 약간 덧붙여서 할 얘기 중에 하나네. 예. 가수금 출자 전환 자음 하시는 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회사가 가지급금은 대표가 돈을 빌린 거야. 가수금은 대표가 돈을 넣은 거야. 그렇죠? 돈을 빌린 것도 안 좋고 돈을 넣은 것도 안 좋죠. 그만큼 회사가 좀 안전한 부실한 거래를 했거나 또는 돈이 없으니까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으로 바뀌면 그걸 회수하려면 힘들어. 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수금을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이익이 나서 현금이 나오면 내가 돈을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수금을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돌려다 갚지는 못하고 계속 하다가 은행에 보니까 부채율이 500%네. 이걸 좀 낮추세요. 라고 하려다 보니까 가수금을 자본화시키면, 그렇죠? 회사가 갚아야 될 돈 부채는 줄어들고 순자산은 늘어나는 극적인 효과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가수금 출자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금 출자 전환은 결국은 뭐냐? 자본금이 늘어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증자야. 근데 액면가로 할 수도 있어요. 왜? 주주가 대표이사 혼자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싸게 이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나 안 하나 증여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른 주주가 있어. 그러면 다른 주주 입장에서는 가수금을 대표금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가보다 되게 싸게 주식이 들어오면 남아있는 주주는 손해잖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주주가 가수금 출자 전환은 불균등 증자이고, 불균등하게 증자하는 거는 시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가는 무조건 액면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 유상증자인 것이고, 그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어난다.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이죠. 부채비로 관계가 없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딱 정리하고자 할게요. 오늘 좀 또 늦겠네. 죄송합니다. 자, 됐고,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본이익금, 회사가 주주와의 돈이 남아서 비싸게 팔면 돼. 비싸게 사는 거야. 얘는 재평가. 얘는 이거 말고 회사가 실제 영업행위를 통해서 돈이 남는 걸 이익이익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익이익금. 이익이익금 안에는 이익준비금,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미처분 이익이익금. 요 두 개만 신경 써요.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나와 있어. 배당을 하면 자본금의 2분의 1 되기 전까지 이익준비금 계정으로 적립해 라고 나와 있어. 10분의 1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10분의 1 이상인데 2분의 1이 될 때까지 넘어가면 이익준비금 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10분의 1 이상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을 배당했어. 그러면 이익준비금으로 얼마 들어가야 돼요?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죠. 1,000만 원 이상 하는 회사 없어. 딱 1,000만 원까지만 넣어. 왜? 이 돈은 쓸모없는 돈이 돼버리 묶이는 돈이잖아. 그렇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준비금의 자본 전입.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 있었잖아. 그렇죠? 아까 얘기한 자본 준비금도 준비금이고 이익 준비금도 준비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익 준비금도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네? 헷갈리지 않아요?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이거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주주의 돈이었으니까 세금 이슈는 없겠네. 하지만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이익 봉은 이익 준비금이 자본으로 들어가는 무상증자는 세금 이슈가 있겠네. 자본 전입과 감소는 또 달라요. 다른 영역이야. 아까 자본 전입은 무상증자, 얘는 준비금의 감소는 감액 배당이라는 거 이게 감액 배당. 지금 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얘는 주주총회랑 아예 해놨네, 그렇죠? 감액할 수 있다.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면 세금 이슈 없이 감액하려면, 자 감액이란 뭐냐? 자본 준비금, 자본 잉여금과 이익 준비금을 줄이는 그 부분만큼 주주한테 나눠줘. 이걸 감액한다는 뜻이에요. 주주한테 나눠 주주총회 결의해. 그러면 주주총회에서는 자,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와 이익 준비금 얼마 중 무엇을 감액해서 주주한테 균등하게 나눠준다라는 결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와 뭐 중에서 이익 준비금이 들어가면 세금 이슈가 있어요. 왜? 이익 준비금은 회사가 번 돈이고 회사 돈이야. 근데 주주한테 주는 순간에 주주는 배당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부분이 가미가 되면 배당 소스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주총회에서 야 이익 준비금 빼고 오로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만 감액 배당해 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주주의 돈이니까 세금 이슈가 없다. 이게 감액 배당인 거예요. 이익 준비금은 어쨌든 2분의 1이 될 때까지 요거를 적립하는 금액을 나갔다. 자, 그럼 우리가 이익 준비금 계정에 금액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곱하기 11개 여태까지 이 회사가 누적한 배당 금액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 회사가 주주 명부가 없어도 주주 구성을 대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장들의 성향은 배당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안 되는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걸 넘어간다고는 다른 얘기예요. 대부분 사장들 생각은 뭐냐면 이러죠. 자, 어떤 회사가 이익준비금이 200만 원 단위로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회사는 매년 2천만 원을 배당하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보세요. 확률 50% 이상일 거야. 자, 어떤 회사는 500만 원씩 이익준비금이 늘어나고 있어. 그럼 이 회사는 얼마 배당했다? 5천만 원씩. 그러면 이 회사는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겠다? 그쵸? 3명 정도 되겠네.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그러면 1이니까 5니까 그러면 40%, 20% 이렇게 주주가 돼 있겠네요. 그쵸? 그쵸? 요런 느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서 그러면 경영이 나오는 거야. 몰라도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맥락과 흐름이에요. 그쵸? 이익준비금 하나 가지고 주주 명부가 없어도 대충 짐작해. 알면 좋겠지만 모르면 짐작하고 물어보시는데 거의 그렇더라. 실무적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익준비금이 이제 1,000만 원씩 늘어. 이 회사는 1억씩이야. 1억 오케이. 그러면 주주 구성은 약간 헷갈리긴 해요. 아까 2천만 원가 이 정도는 명확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회사는 막 1억씩 늘어나는 회사도 있어. 이익준비금이. 와, 그럼 막 그냥 진짜 제대로 배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당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남아있는 돈 이걸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돈.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처분은 뭐다? 배당이다. 요 돈이 회사가 남아있는 거고요. 회사는 나중에 청산할 때, 자, 너가 원래 들어간 돈이 요 놈이지? 요 놈 빼고 나머지는 다 주주한테 가는 거잖아. 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별로 없죠. 거의 없잖아. 요거만 거의 있잖아. 금액이.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사장 입장에서 억울하지. 야, 여기 미처분 잉여금이 30억이 쌓여있는데 통장에 30억이 있습니까? 없죠? 통장에 30억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미처분 잉여금은 수치로 계산했을 뿐이지 어디 들어가 있냐? 재고 자산에 들어가 있고 매출 채권에 들어가 있고 토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산에 막 분자산 녹아져 있어. 근데 어떤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높여서 대출 이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라로 계속 당기순이익을 했어. 그러니까 이자는 3억이 났지만 실제 통장에 돈은 없어. 근데 3억이라는 돈을 계속 쌓여가니까 이 돈이 나중에 배당으로 가서 세금 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들이 뭐냐면, 아니 미쳐본 이유가 왜 이렇게 많아? 30억이나 있다고요? 나는 지금 거진데?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미처분 이여금을 줄여주는 게 나중에 청산할 때 세금 이슈와 관계돼 있죠. 미처분 이여금이 아까 그 회사 미처분 이여금 5억이 있어요. 대표자 지분 100%야. 앞으로 10년 지나서 또 5년 전 미처분 이여금이 10억이 됐다고 감안해 볼게요. 그 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야. 월급 7천만 원 받아가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근근히 살아가시는 상황인 건데, 야, 이거 미처분 이여금 세금 10억에 대해서 얼마 내겠습니까? 아, 4억은 내겠네. 그치? 한 3, 4억은 낼 거 아니야. 돈이 어딨어. 그쵸? 자, 회사의 재고 자산은요, 내가 있을 때 가치가 있지, 남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헐값이에요. 사가지도 않아. 매출 채권, 우리 회사 문 닫는다고 하면 누가 돈 주겠어요? 잘 안 줘. 땅? 팔아야지 돈이죠. 땅 없는 회사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게 관건이고, 이걸 처리하는 게 뭐다? 유보금 회수야. 유보금 회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처분 이여금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재고자산, 매출채권 여기저기에 녹아져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거를 처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서 이거를 머릿속에 스스로 딱 암기하는 정도가 되면 돼요. 근데 가지수가 많지 않아. 일단 요 표를 외웁니다.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본이여금. 내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돈이 남아야 돼. 주식 발행 초과금, 내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 예, 재평가. 예, 배당하고 남은 돈. 요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정 과목을 외우면 돼. 오케이.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감자 차손. 재평가 잉여금, 이익 준비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이익 준비금. 요것만 머릿속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뜻이 뭔다 하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봐서 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될 거예요.